안녕하세요. 벌써 5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강의들을 통해서 파이썬의 수치형 자료와 문자열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또한 실습을 통해서 키오스크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키오스크를 만들어보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더 재밌게 수업을 들으실 수 있길 바라면서 제5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리스트라고 하는 새로운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되게 익숙하시죠? 뭐 쇼핑 리스트, 투두 리스트 이런 식으로 어떤 것들을 나열할 때 사용하는 일상 용어입니다. 근데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이 리스트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여러 개의 요소라고 이루어진 것들로 이제 뭔가를 나열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 그림을 좀 봐주세요. 이 그림 저희 문자열 배울 때 봤던 거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 리스트라는 건 어떠한 이런 방들로, 여러 개의 방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각 방마다 요소 하나 이런 식으로 요소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방의 앞부분에 방 번호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여긴 0번 방이다, 여기는 1번 방이다. 그리고 여기는 2번 방이다. 이런 식으로 각 방 번호가 붙어 있고 각 방 번호의 이름을 저희는 인덱스라고 불렀었죠. 그리고 이 인덱스는 음수로도 존재합니다. 이 0에서 반대쪽으로,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로 이렇게 이 반대 방향으로도 이제 음수, 인덱스가 존재한다라고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일한 인덱스가 여기 리스트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인덱스가 있기 때문에 0번,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인덱스가 있기 때문에 이 요소들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있는 엘리먼트들의 나열이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인덱스를 어떻게 만드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스트는 요소들이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는 자료형이라고 했으니까 요소들을 이렇게 나열해서 써주시면 되고요. 각 요소들을 이렇게 콤마로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콤마로 구분해서 써주시면 되고 그 시작과 끝을 이렇게 생긴 괄호로 묶어주시면 리스트가 완성이 됩니다. 예시 코드를 볼게요. 넘버스라는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 첫 번째 넘버스라는 리스트에는 이렇게 1, 2, 3, 4, 5라는 숫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알파벳이라는 리스트에는 A, B, C, D라는 문자들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 수 있는데 혹시 이거를 따라 치시다가 혹시 에러가 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아마 이렇게 쓰셨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는 실수인데요. 이 코드와 이 코드를 딱 보시고 바로 차이점이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잠깐 잘 찾아보세요. 이 실수하는 부분이라고 제가 적어놓은 코드에는 이렇게 따옴표가 없습니다. ABCD 알파벳에 따옴표가 없어요. 그럼 따옴표가 없다는 건 이게 문자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문자열이 아니면 얘네는 어떻게 인식이 될까요? 얘네 하나하나가 지금 하나의 변수처럼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A에 뭐 1이 있다 이런 식으로 위에 이미 코드가 작성되어 있는 게 아니면 얘네들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변수명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뭐 A는 뭐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의 에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요. 그래서 문자열로 리스트를 만들고 싶다면 꼭 이렇게 따옴표를 이용해서 묶어주셔야 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런 식으로도 한번 리스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name 1, 2, 3, 4라는 변수에 각각 저는 제니, 리사, 로제, 지수라는 문자열을 저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여러 개의 변수에 동시에 값을 저장하는 방법 배울 때 이런 식으로 배웠었거든요. 여러 개의 변수명을 쭉 나열하고 할당형 산자 한 번만 쓰고 이렇게 할당할 값들을 쭉 순서대로 넣어주시면 이 제니가 name 1에 할당이 되고 리사가 name 2에 할당이 되고 로제는 name
3에 할당이 되고 지수는 name 4에 저장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 변수에 값을 할당을 해주고 그 변수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값을 바로 넣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값을 저장하고 있는 변수를 넣어줘도 리스트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이름들을 블랙핑크라는 리스트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빈 리스트를 만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혹시 빈 리스트를 만들고 싶다 하면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리스트 이렇게 껍데기만 해서 안에 요소들을 안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빈 리스트 만들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리스트라는 명령어에 이렇게 괄호 열었다 닫았다 해주시면 빈 리스트가 만들어집니다. 리스트의 특징으로는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 타입을 한 리스트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랑 알파벳이랑 제가 교차해서 원소로 넣어봤더니 이렇게 얘네는 숫자형, 얘네는 문자열로 이렇게 잘 구분이 되어 있죠. 제가 이걸 특징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지 않은 자료형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스트가 리스트의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면서 원소로 블랙핑크 리스트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자, K-pop 싱어스라는 리스트에 저는 이렇게 존박, 에릭남이라는 솔로 가수들을 이렇게 원소로 넣고 그리고 블랙핑크라는 리스트도 그룹이니까 리스트로 넣어줬어요. 그래서 얘네를 출력을 해보니까 이렇게 존박, 에릭남이 들어가고 이 안에 세 번째 원소로 이렇게 블랙핑크 리스트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얘가 리스트구나 알 수 있는 건 이렇게 요 네모난 괄호로 열고 닫고가 되어 있으면 얘는 리스트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 리스트 배우는 방법, 이렇게 리스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그럼 우리 리스트의 특징으로 처음에 배웠던 게 이제 인덱스가 있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럼 인덱스가 있다는 건 인덱싱을 할 수 있다는 거고 또한 슬라이싱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리스트의 인덱싱과 슬라이싱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의 인덱싱하는 방법은 문자열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네모 괄호를 열고 그 사이에 인덱스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아래 그림을 봐주시면 우리 인덱스에서 접근하는 범위에 대해서 좀 다시 상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우리 0번 방에 이렇게 접근을 하겠다 하면 우리 0번이라는 방번호는 방 앞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방 기준으로 이만큼 딱 방 한 칸만큼만 접근을 하는 게 인덱싱이다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이렇게 블랙핑크에 0번 방에 접근을 해라 하면 0번 방에 이만큼 접근해라 해서 여기 0번 방에 있는 제니가 나왔고요. 마이너스 1번 방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번호 기준으로 이만큼 접근을 해서 마지막 방과 똑같아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방에 있는 지수가 나온다고 했고 이제 이번엔 K-pop 싱어스로 봤습니다. K-pop 싱어스에서 0, 1, 2였죠. 그래서 이만큼 2번 기준으로 이만큼 접근하는 거여서 아마 여기는 뭐 존박, 에릭남 이렇게 있었고 여기 K-pop 싱어스에 여기에 블랙핑크 리스트가 들어가 있었죠. 이렇게 해서 블랙핑크 리스트가 이제 두 번째 방에 있는 원소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인덱싱 해주시면 되고요. 슬라이싱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이 네모난 괄호 사이에 시작 인덱스와 끝 인덱스 해서 이렇게 콜론으로 구분 지어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림을 또 먼저 보면 우리 시작 인덱스부터 끝 인덱스까지 요만큼의 방에 해당하는 범위에 있는 엘리먼트들을 가져와라 하는 게 슬라이싱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각 방번호가 방의 앞에 붙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이렇게 범위 설정하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방을 가져오는지
이제 잘 따져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시 코드를 보겠습니다. K-pop 싱어스에서 0번 인덱스부터 2번 인덱스 사이에 있는 걸 가져와라 하면 0번 인덱스부터 2번 인덱스 그 사이에 있는 걸 가져와라 하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요소겠죠. 그래서 존박과 에릭남이 이렇게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덱싱과 슬라이싱을 같이 섞어서 쓸 수도 있어요. K-pop 싱어스의 마지막 방이죠. 마지막 방에는 우리 블랙핑크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그 블랙핑크 리스트에서 인덱싱을 또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여기까지가 블랙핑크 리스트를 가져와라 하는 거고요. 그 결과에다가 슬라이싱을 하겠다 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블랙핑크의 0번부터 2번 방까지 있는 게 제니와 리사. 네, 제니와 리사였네요. 제니와 리사가 이렇게 결과로 나옵니다. 여기까지 우리 리스트의 인덱싱과 슬라이싱에 대해서 배워봤고, 이제 리스트에 대한 관련된 연산들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 문자열과 굉장히 비슷한 측면이 있고요. 이렇게 더셈 기호를 사용하면 두 리스트를 연결하는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버스와 알파벳을 더셈을 더하기 기호를 이용해서 연결을 해봤더니 앞에 이렇게 숫자 리스트 그리고 뒤에 알파벳들 이렇게 연결돼서 하나의 리스트가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죠. 이 덧셈 기호가 리스트들에서도 연산을 하는구나 봐주시면 되고, 이 별표도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반복하는 연산입니다. 우리 이거 문자열에서도 똑같았었죠. 그래서 넘버스 별 3 하니까 3번 반복해라 하는 뜻으로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같은 원소들이 3번 반복되는 하나의 리스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len, 이거 length의 세 글자였죠. 그래서 이렇게 len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면 그 안에 리스트를 넣어주면 그 리스트의 길이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길이라는 거는 원소의 개수죠. 원소의 개수. 그래서 이 넘버스의 길이를 알아봤더니 원소가 5개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리스트의 연산, 덧셈, 더하기 기호, 별표, 그리고 랭이라는 명령어까지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는 뭘 해볼 거냐 하면 리스트의 요소를 변경하고 내용물을 바꿔보고 추가하고 아니면 삭제하고 이런 좀 리스트 자체를 수정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스트의 요소를 변경한다 하는 거는 이제 몇 번째 방에 있는 내용을 바꾸겠다 하는 겁니다. 그때 인덱싱을 이용하면 쉽게 바꾸실 수 있고요. 어떤 식으로 코드를 짜시면 되냐 하면 리스트에 몇 번 방이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인덱스를 입력해 주신 다음에 변수의 값 할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당 연산자를 써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변경할 값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데에 오른쪽 값을 저장해라 하는 문법과 같은 맥락인 거죠. 그래서 예시 코드를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그 영어 이름을 사용하는 가수들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은 이름, 성 기준으로 이름을 사용했다면 이제 성 이름으로 다 바꿔라 이런 식으로 뭔가 규칙이 바뀌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존박은 박존이 되겠고 에릭남은 남에릭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반영해 주려고 이렇게 0번 방에 있는 코리안 K-pop 싱어스의 0번 방에 있는 값을 박존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존박이었는데 박존이 됐고요.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에릭남은 그대로 있는데 이제 박존으로만 변경이 됐죠. 그 다음 줄에서 이제 1번 방에 있는 거를 남에릭으로 바꿔라 해봤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여기 에릭남이 남에릭으로 바뀌었네요. 이런 식으로 인덱싱을 이용해서 몇 번 방에 이 값을 넣어라, 이 값으로 바꿔라 이런 식으로 리스트의 요소를 변경하실 수 있고요. 이번엔 추가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배워볼 거 append라는 명령어인데요. 이거는 리스트 맨 뒤에 요소를 추가하는 명령어입니다. 이렇다는 거 이제 맨 뒤 말고 다른 데 추가하는 명령어도 배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다음에 배워보고 우선 리스트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맨 뒤에 이 부분에 이렇게 뭔가 값을 추가하겠다 하는 명령어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리스트를 쓰시고 .append라는 명령어를 쓰신 다음에 거기에 추가할 값을 괄호 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시 코드를 보면 K-pop singers라는 리스트에 저 BTS라는 문자열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ppend 안에 BTS 문자열 넣어주시면 되고요. 결과를 출력을 해보니까 이렇게 K-pop singers의 마지막 방에 BTS라는 문자열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럼 전 여기에 한 번 더 추가를 해볼게요. GD 태양 대성이라고 이루어진 새로운 리스트를 K-pop singers의 마지막 방에 추가를 해서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BTS 뒤에 이러한 리스트가 추가가 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append라는 걸 이용해서 리스트의 맨 뒤에 요소를 추가해 봤고요. 이번에는 원하는 곳에 요소를 추가하는 insert라는 명령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nsert라는 명령어는 원하는 곳에 요소를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원하는 곳이 어딘지 알려주는 이런 옵션도 같이 넣어줘야 됩니다. 자세히 보면 이제 리스트 뒤에 점 찍고 insert 써주신 다음에 추가할 인덱스, 어디에 추가할 건지 그 방번호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거기에 어떤 값을 추가할 건지 추가할 값도 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시 코드를 보면요. K-pop singers 뒤에 .insert 찍고 나는 2번 방에 aespa라는 문자열을 추가하겠다 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0번, 1번, 2번 이 2번 방에 aespa라는 문자열이 추가가 됐고요. 기존에 2번 방에 있던 이 블랙핑크 리스트가 3번으로 이사를 갔고 그 뒤에 있던 BTS 그리고 빅뱅 리스트까지 쭉쭉쭉 그 뒤에 연결돼서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얘가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면 그 뒤에 있는 애들을 한 칸씩 밀려서 이사를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0번 인덱스, 그러니까 맨 앞에 아이유라는 문자열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맨 앞에 0번 방에 아이유가 추가됐고요. 이렇게 박존, 에릭남, 그 뒤에 있던 모든 원소들이 하나씩 다음 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스트의 내용물을 변경을 해보거나 맨 뒤에 값을 추가하거나 원하는 곳에 값을 추가하는 것까지 배워봤고 이번에는 어떤 특정 요소를 삭제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 del이라는 명령어는 delete의 약자고요. 원하는 곳에 요소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del이라는 명령어는 리스트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파이썬의 모든 변수나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삭제하는 걸 모두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이 del이라는 명령어 뒤에 이렇게 리스트의 인덱싱을 사용하면 그 해당하는 방번호에 있는 내용물을 지워라 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인덱스 말고도 슬라이싱을 사용해서 이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내용물들을 없애라 라는 식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예시 코드를 볼게요. 그럼 del 하고 이번에 저는 K-pop singers의 네 번째 방에 있는 요소를 지워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 기존에 네 번째 방에 뭐가 있었냐면요. 다시 여기 보면 이제 0번, 1번, 2번, 3번, 4번 4번 방에는 블랙핑크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블랙핑크 리스트가 없어졌네요. 원래 블랙핑크 리스트가 여기에 있었는데 그 값이 사라졌어요. 이번에는 마지막 방에 있는 내용물을 지워라 하는 명령어고요. 결과를 보니까 이 빅뱅 리스트가 사라졌죠. 그리고 이렇게 0번부터 2번, 그러니까 0, 1번 방에 해당하는 값들을 지워라 했을 때 0, 1이 여기죠. 0번, 1번 지워라 했을 때 아이유와 존박이 없어져서 이제 에릭남, 남에릭부터 BTS까지만 남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곳을 설정을 해서 위치를 설정해서 요소를 삭제하는 방법도 있지만 내용물, 어떤 내용물에 어떤 값에 해당하는 내용물을 지우겠다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remove라는 이제 명령어고요. 거기서 지울 값을 직접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시 코드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넘버스라는 리스트에 제가 1 하나, 2 2개, 3 3개, 4 4개, 5 5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numbers.remove 해서 5라는 값을 하나 지워라 라는 명령어를 내렸고요. 이 명령 결과 5가 5개였는데 이렇게 4개로 바뀌었습니다. 5가 하나 지워진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5를 한 번 더 지워라 했더니 5가 3개가 됐고 5를 하나 더 지워라 했더니 5가 2개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내용물을 지워라 하는 remove라는 명령어를 배워봤고요. 이 remove의 특징은 리스트에 없는 요소를 삭제하면 에러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K-pop 싱어스에서 브루노 마스를 지워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 K-pop 싱어스에는 브루노 마스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리스트에는 이 값이 없습니다 라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요번에는 비슷하게 요소를 삭제하는 기능을 하긴 하지만 조금 느낌이 다른 새로운 명령어를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pop이라는 명령어인데요. 이게 우선 이 그림을 먼저 봐주세요. 이게 많은 컴퓨터 언어에서 pop이라는 동사, 이런 동사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여기서 뭘 하나 삭제하면서 뿅 하고 이게 나와라. 이거를 결과로 알려주고 여기선 삭제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팝하면 여기 기존에 있던 걸 삭제를 하면서 이 기존에 있던 이 자리에 있던 값을 결과로 이렇게 알려준다. 이게 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리스트에서도 팝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팝의 결과는 이렇게 변수에 저장할 수 있거든요. 기존과 코드를 비교하면 여기서는 remove하고 뭔가 결과로 알려주는 건 없고 그냥 이 넘버스를 변경만 해줬어요. 이 넘버스에서 5라는 값을 지우기만 해줬는데 여기서는 뭔가를 지우면 그 지운 내용물을 결과로 알려준다. 그래서 요거 좀 잘 알아두시면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런 명령어들은 다 비슷한 기능을 하겠구나 유추하실 수 있어요. 팝이라는 걸 해서 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면 우선 저는 이런 식으로 프린트 포맷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팝된 넘버는 뭐입니다 하고 빈칸을 하나 뚫어놓고 그래서 리스트 결과는 뭐입니다 이렇게 빈칸을 또 하나 뚫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버스에서 팝해서 리스트 자체에서는 값을 하나 지우고 요렇게 결과를 팝 넘버에다가 저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프린트 포맷에 있는 빈칸들을 좀 채워본 거죠. 그래서 포맷해서 빈칸을 채워보니까 여기 팝 넘버 자리에 첫 번째 빈칸 자리에 팝 넘버를 넣어주고 그 두 번째 빈칸에는 이제 넘버스라는 리스트를 그대로 넣어줬습니다. 출력을 해보니까 팝된 넘버는 5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거입니다. 봤더니 5가 또 하나 사라졌죠. 이제 5가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팝을 한 번 더 하는 동일한 코드를 실행을 해보니까 이번에도 5가 팝이 됐고요. 여기서 또 5가 하나 사라졌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팝이라는 명령어가 있고 이거의 특징은 또 이렇게 원하는 데서 팝을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어디서 팝할 건지 지정을 안 해줬죠. 이럴 때는 무조건 맨 뒤에서 팝을 해서 이제 결과로 알려주는데 여기에 인덱스를 지정을 해주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팝 안에 2라고 넣어주면 0, 1, 2 여기로 봐야겠네요. 0, 1, 2 이 2번 방에 해당하는 2를 팝해라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2가 하나 사라졌죠. 여기 결과를 보니까. 그리고 이번엔 마이너스 1번 방에 있는 걸 팝해라. 아마 4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4를 또 팝해서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4가 팝됐고 결과적으로 4가 하나 사라졌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건 여기로 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리스트에서 뭔가를 삭제하는 이제 명령어들 배워봤고요. 이번에는 그런
리스트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것 말고 이제 기타 기능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리스트하고 sort 하면 리스트 자체에 리스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순서대로 쭉 정렬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numbers.sort 하고 이제 numbers를 한번 출력을 해보시면 이렇게 1, 1, 2, 3, 6, 6 이런 식으로 이제 작은 거부터 큰 것까지 숫자를 쭉 정렬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blackpink.sort 하면 얘는 A, B, C 순으로 정렬을 쭉 해줄 겁니다. .reverse 같은 경우는 얘네는 기존에 있던 내용들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줘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numbers.sort를 통해서 1, 1, 2, 3, 6, 6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에 reverse를 하면 이렇게 거꾸로 6, 6, 3, 2, 1, 1이라는 값이 이제 넘버스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블랙핑크도 리버스를 하면 여기서 변경됐던 순서의 완전 반대로 이렇게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 내용물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요거 프린트를 해보거나 이거 그냥 numbers 이렇게 실행시켜 보면 되는 거 말씀드렸었죠. 그렇게 해서 각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이 리스트 안에 이게 있는 인덱스를 찾아서 알려달라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blackpink.index 하고 지수를 넣어봤습니다. 그럼 지수가 있는 방 번호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핑크라는 리스트 안에서 지수라는 문자열은 2번 방에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고요. 이번엔 K-pop 싱어스에서 인덱스 GD라는 값이 있는 인덱스를 알려달라 했더니 이번에 에러가 납니다. GD는 이 리스트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K-pop 싱어스에는 빅뱅 리스트가 있는 거지 GD라는 문자열은 원소로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K-pop 싱어스의 마지막 방에 빅뱅 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그 안에서는 이제 GD를 찾을 수 있지만 그 K-pop 싱어스 자체의 원소로는 찾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GD라는 게 어디 있는지 찾고 싶다면 이렇게 마지막 방에 있는 곳에서 찾아주면 됩니다. 이번에 카운트 기능은요. 이제 해당 요소가 몇 번 포함됐는지 횟수를 세서 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list.count라는 데 요소를 넣어주면 이 요소가 몇 번 나온다. 이렇게 numbers의 count 6을 해보면 6은 2번 나온다. 이렇게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배워볼 기능은 이제 extend라는 명령어고요. 이 extend라는 명령어는 이제 리스트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를 이제 합쳐서 하나의 리스트로 만들어라 라는 뜻입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리스트를 확장할 건데 얘네를 새로 추가해라 라는 뜻입니다. 좀 예시 코드를 보면서 추가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numbers라는 list.extend 하고 알파벳을 넣어줬어요. 그럼 이 결과는 numbers 663211이었고 알파벳은 A, B, C, D였죠. 그래서 그걸 extend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고 numbers라는 거의 결과를 보니까 numbers 자체가 이렇게 기존 numbers와 알파벳가 추가된 모습으로 이거 자체가 이제 numbers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덧셈 기호를 이용해서 두 리스트를 연결한 것과 뭐가 다르냐면요. 얘는 이렇게 덧셈 기호를 했을 때는 얘네 자체가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얘네 자체 이 덧셈 결과를 어디에 할당해줘서 뭔가 어딘가에 저장을 해줘서 이제 사용을 했어야 됐는데 이거는 이렇게 extend만 써도 이거 자체가 변합니다. 이거 자체가 바뀌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넘버스가 이미 이걸로 바뀌었죠.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덧셈을 이용해서 알파벳을 또 연결을 해주면 이만큼이 이제 넘버스가 되는 거죠. 이만큼이 넘버스고 여기에 추가로 알파벳가 이렇게 와서 붙는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두 리스트를 연결하는 것과 동일하긴 한데 살짝 다르다. 요거 좀 확인을 해주시고 각자 좀 필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오늘 새로운 자료형 리스트에 대해서 배웠고요. 뭐 쇼핑 리스트, 투두 리스트 같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그 리스트와 사실 같은 개념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요소가 나열된 자료형이고 덧셈 기호를 이용해서 연결하거나 별표를 이용해서 반복하거나 EN을 이용해서 길이를 알아내거나 하는 연산들 배워봤고요. 인덱스가 있기 때문에 인덱싱과 슬라이싱을 할 수 있었고요. 그 인덱스 또는 슬라이싱을 이용해서 뭐 변경을 하거나 삭제를 하는 것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리스트를 변경하는 파트에서 소개드렸던 append, insert, remove 이런 것도 사실 다 이제 제가 변경 부분에서 같이 소개를 드린 거고 사실은 다 이제 리스트 내장 함수입니다. 리스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원래 기능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배워봤다. 그 append, insert, remove, pop, sort, reverse index count 이런 extend 같은 거 배워봤고 사실 이게 함수명만 봐도 이제 기능명만 봐도 어떤 일을 하겠구나 유추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그냥 다시 보시고 코드 타이핑 해보시면서 복습하시면 금방 다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리스트라는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리스트는 파이썬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자료형입니다. 꼭 각자 복습 열심히 하시고 저희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